나오는 전국시대 노단이란 사람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노단은 벼슬을 얻기 위해 중상국에 와서 그 군주에게 유세하려 했지만 3차례나 거절당했습니다. 이에 노단은 중상국 군주의 측근에게 황금을 풀어 면담을 주선하도록 청탁해 결국 군주를 만나게 되는데요. 그런데 노단이 미처 입을 열기도 전에 중상국 군주는 노단에게 먹을 것을 주며 열렬히 환대하는 것이었습니다. 면담을 마치고 여관으로 돌아온 노단은 바로 짐을 싸서 중상국을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노단을 모시던 마부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으며 이번 면담에 많은 돈을 써가며 가까스로 성사시켰고 게다가 결과도 좋은 것 같은데 왜 갑작스레 떠나려 하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노단은 쓴웃음을 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하는 칭찬의 말만 듣고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이라면 나에 관한 나쁜 말을 듣게 되면 틀림없이 나를 벌줄 것이기 때문이요. 아니나 다를까 노단 일행이 중상국 국경을 채 벗어나기도 전에 중상국 조정의 공자 하나가 노단은 조나라를 위해 우리 중상국을 엿보러 온 자입니다 라는 비방의 말을 늘어놓았습니다. 이에 중상국 군주는 즉시 노단을 잡아들이기에 벌을 줬습니다. 노단이 중상국 군주를 만나 유세한 것은 재능을 유감없이 바르게 군주가 자신을 크게 써주기 바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3번의 유세 신청이 모두 거절당했는데요. 노단은 어떻게든 상대방을 만나 자신의 재능을 드러낼 기회를 잡기 위해 상당한 황금을 동원해 군주의 측근에게 뇌물을 쓴 것입니다. 말하자면 로비 자금을 쓴 것이죠. 노단은 이렇게 해서라도 군주를 만나 대화를 나눌 기회를 얻어 자신의 재능을 발휘하고 나아가 한 자리 얻기를 간절히 희망했던 것입니다. 한편 노단에게 뇌물을 받은 측근은 군주 앞에서 노단에 대한 좋은 말을 늘어놓았고 이를 들은 군주는 면접을 허락해서 노단이 뭐라고 입을 열기도 전에 먹을 것을 권하며 열렬히 환대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노단은 깨달은 것이죠. 중상국 군주의 환대는 결코 자신의 재능에 대한 것이 아니라 측근의 입에서 나온 말 때문이라는 점, 즉 황금이 작용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중상국 군주가 아주 가벼운 인물이라는 판단을 내릴 수 있었고 이런 경박한 군주 밑에서 일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생각에 노단은 중상국을 떠난 것입니다. 국경을 빠져나가기도 전에 결국 체포되어 벌을 받음으로써 노단의 판단이 옳았음이 입증되었습니다. 노단의 목적은 자신의 재능과 능력을 알려 벼슬을 얻으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재능을 벼슬을 얻기 위한 유일한 미천으로 생각했죠. 물론 뇌물과 타인의 칭찬으로 자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뇌물의 효과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또 인간관계라는 것이 모순투성이 아닙니까? 그에게는 조정 신하들에게 끊임없이 뇌물을 제공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복잡한 사회관계 속에서 언제까지 자신을 비방하는 사람이 없으리라 보증할 수도 없습니다. 게다가 남의 말에 따라서 벼슬을 주는 경박한 군주라면 정말 위험천만한 사람인 거죠. 한편 중상국 군주 역시 인재를 얻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인재에 대한 기준을 자신의 관찰과 이해라는 기초에 두지 않고 타인의 평가에만 두었습니다. 주관 없이 타인의 말만 믿고 경박하게 인재를 환대하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상대방에게 위험한 신호를 보내는 바람에 결국 인재를 잃고 만 것이죠. 일반적으로 생각이 성숙하고 자신만의 지향점을 갖고 있는 사람은 틀림없이 자신이 지향하는 바를 실현할 수 있는 능력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향점을 알면서도 그것을 실현해낼 능력은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특히 그 사람의 장점을 못 본다면 그 사람을 진정 이해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또한 누군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그 사람을 진정으로 신뢰할 수도 없습니다. 설사 그 사람을 손님처럼 잘 대접한다고 해도 그 사람의 신뢰를 얻어내기는 어렵습니다. 진정한 이해를 떠나 신뢰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중상국의 군주는 노단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 열렬히 환대했지만 상호 간의 신뢰는 끝내 성립되지 못한 것이죠.